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과 건공감리, 사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냅니다. 태극 문양은 파랑색 음과 빨강색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사계는 양과 음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들 사계의 이름인 건공감리는 각각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상징합니다. 사계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입니다. 독립문역 4번 출입구를 통해 내려가면 태극기 변천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극기 창안자는 이응준, 만든 사람은 박영효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극기는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국기로 채택하였습니다. 조선 말부터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의 소용돌이를 관통해오면서 태극기 속에는 숱한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오늘은 태극기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선은 현대적인 의미의 국기가 없었으나 국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조선 임금의 어기인 태극 팔궤도가 있었습니다. 태극기는 이 태극 팔궤도를 일부 변형하여 고종이 직접 도안 제작하여 1982년 국기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통상사 당상이었던 김홍집의 지시에 따라 역관 이응준이 만든 태극기입니다. 조선의 국기로서 태극기가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조인식에서 성조기와 함께 나란히 개양되었습니다. 현재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개양되었던 태극기의 실물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1882년 7월 19일 미 해군부가 1882년 발간한 해양국가의 깃발들에서 이응준 태극기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확인되었습니다. 1882년 9월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 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 사화기략에 의하면 박영효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건공감리 사궤를 그려넣은 태극사궤 도안의 기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이 사실을 나라에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에 국기가 없었는데 천국에서 온 막건충이 조선의 국기는 천국의 국기를 모방하여 삼각형의 청색 바탕에 용을 그려서 쓰도록 한 데 대하여 고종 황제가 크게 분개하여 결단코 천국의 용기를 모방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사각형의 옥색 바탕의 태극을 빨강, 파랑색으로 그리고 귀에 네 귀퉁이에 동서남북의 궤를 붙여서 조선의 국기로 정한다는 명령을 하교하였다. 이 내용은 1882년 10월 2일자 도쿄에서 발행된 일간신문 시사신보 제179호에 실린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 기사를 바탕으로 그동안 태극기를 맨 처음 도안한 사람은 박영효가 아니라 고종 황제가 도안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883년 3월 6일 고종 황제가 조선의 국기로 공식 반포한 태극기입니다. 조선 정부의 태극기 반포 이듬해인 1884년 6월 10일의 태극기입니다. 주의 태극기는 실물 태극기로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는 주한 미국 공사관의 서기관이었던 피에르 주이가 1884년 경기도에서 수집한 태극기로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주의 태극기는 태극 문양이 현행 태극기보다 훨씬 크고 색깔도 짙은 청색과 엷은 홍색입니다. 1890년 파리 만국박람회장에서 사용된 태극기입니다. 사궤가 귀퉁이가 아닌 네 변의 가운데에 그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아서 노블은 감리교 선교사로 조선에 와서 부인과 함께 배제학당 교사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노블 부부는 태극기 실물 2점을 소장했었는데 노블이 소장한 태극기는 1890년경 고종이 노블 목사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태극기는 노블의 손녀가 한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태극기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태극기 실물 중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고종이 미국인 외교고문 데니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립문에 있는 태극의 문양에는 희한하게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태극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한국 고유의 태극 문양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독립문 태극 문양이 언제부터 중국식이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국가기록원 등 사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제강점기에도 중국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제국이 세계 적십자사에 가입할 당시 사용했던 태극기로 사괴가 세 줄이 아닌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남 구례 일대에서 활약한 의병장 고광순이 사용한 태극기로 태극의 위쪽에 조국 광복이 멀지 않았다는 뜻의 불원복 수가 놓여 있어 불원복 태극기로 불립니다. 명신여학교는 1906년 5월 설립된 여학교로서 우리나라 새시대 여성교육에 크게 공헌한 현재의 숙명여고, 숙명여대의 전신입니다. 이 태극기는 사괴와 태극 문양의 틀을 만들어 찍어내는 기법으로 제작했습니다. 사괴의 배열이 감공걸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태극기는 1908년 강릉 선교장 내에 설립된 근대식 학교인 동진학교에 내걸었다고 추정되는 태극기입니다. 옥량목 두 폭을 이음질의 가로 153cm, 세로 145cm로 잘라 재봉침으로 두 줄 테두리를 박아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탕천에서 태극 문양과 건공감리 사괴를 오려낸 다음 그 크기에 맞게 태극 문양과 사괴를 메운 뒤 재봉침으로 정교하게 두 줄 박음질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1908년 동덕여자 의숙이 개교될 때 교정에 개항되었고 광복 후 다시 개항되는 등 100년 동안 학교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한 태극기입니다. 일제에 항거한 영국 언론인 베델은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대한제국의 특파원으로 입국해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했던 인물입니다. 1908년 청으로 추방되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 뒤 1909년 생을 마감했습니다. 뒤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1운동 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사용했던 태극기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충성어린 애국심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고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는 목판으로 찍어낸 것으로 태극과 사괴의 배열이 오늘날 태극기와 같습니다. 일제의 감시가 삼엄했던 1919년 3.1운동 당시에 제작된 소형 태극기로 10cm 길이로 접을 수 있게 만들어 휴대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감시가 심했던 상황에서 애국지사들이 비밀증표로 가지고 다니기 편리했습니다. 태극의 음양이 좌우로 위치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태극기도 2개가 있고 의정원 요인들이 귀국 당시 가져온 의정원 태극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태극기는 1919년 4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는 명칭을 결정할 때 사용된 태극기입니다. 1919년 4월 4일 충남 당진군 대오지면의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독립운동가 남상락이 부인과 함께 만든 태극기입니다. 명주천의 태극과 사괴를 손바느질로 제작한 희귀한 태극기입니다. 미주 한국독립회의 시위에 사용되었던 태극기입니다. 지금과 달리 태극의 파란색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태극기로 불교 사찰이 독립운동의 배후 근거지나 거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형태상으로도 일장기 위에 태극의 청색 부분과 사괴를 검정색 먹물로 덧칠해 항일 독립의지와 애국심을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라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태극기를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힘과 사랑을 토대로 자유와 평등을 온 세상에 실현해 나가자는 뜻으로 새롭게 해석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목재의 사괴와 태극 문양을 양각으로 조각해 만든 목판입니다. 일제 감시의 눈을 피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태극기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인쇄된 태극기의 사괴 배열이 건곤이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태극기는 1919년 3.1운동 시기 평양 숭실학교에서 일어난 항일 시위에 사용했던 태극기입니다. 지금의 태극기와 건곤감리의 배열이 같습니다. 숭실학교는 지금의 숭실대학교의 전신으로 1897년 평양에서 숭실학당으로 시작했습니다. 1906년 대학부를 설치하고 숭실대학이 되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숭실학교로 개명했다가 1925년에는 전문학교로 격화된 아픔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경북 영덕군 최초로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독교인 김세영이 사용한 태극기입니다. 1920년대 독립군이 사용하던 독립진군기입니다. 독립군들은 이 태극기를 앞세우며 우렁찬 나팔을 불면서 독립의 그날을 위해 너나 가리지 않고 굶주림마저 잊은 채 피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태극기는 봉오동 전투 때 독립군이 사용한 태극기로 독립군이 흘린 피의 얼룩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중국 길림성 왕청현 봉오동에서 홍범도 장군 등이 이끈 대한민국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무찌르고 크게 승리한 전투입니다. 태극기의 사괴는 지금과 같지만 태극의 음향이 좌우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신규식은 중국에서 우리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한 숨겨진 주역이며 국력 배양과 민중계몽 등 자립기반 확충 운동을 총체적으로 전개한 애국자였습니다. 신규식 선생이 남긴 명저 한국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이 죽어버린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고 만국의 원인은 이 마음이 죽은 탓이다. 우리의 마음이 곧 대안의 혼이다. 다 함께 대안의 혼을 보배로 여겨 소멸되지 않게 하여 먼저 각자 자기의 마음을 구해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태극기는 1923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에 걸렸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김봉준의 집에 소장하고 있던 태극기 3점 중 한 점이었습니다. 김봉준과 그의 부인 노영재 여사가 함께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극의 음향은 모두 좌우로 위치하며 사괴의 배열이 2점은 건골리감으로 1점은 건곤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작되어 독립운동에 사용된 태극기입니다. 미국의 대학교 깃발과 같은 모양과 재질인 것으로 보아 1930~4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늘고 긴 삼각형 모양의 모직 원단으로 만든 깃발형 태극기로 태극기를 인쇄한 원단에 대한독립만세라는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느질되어 있습니다. 사괴는 이감건곤으로 배열되었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 한인들의 미국과 멕시코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들은 한인회를 결성, 1935년 멕시코시티에 한인회관을 마련하고 한글 교육과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사괴의 배열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1941년 미국으로 가는 벨기에 출신의 매우사 신부에게 건네준 태극기로 광복군에 대한 우리 동포들의 지원을 당부한 김구 선생의 친필 묵서가 쓰여 있습니다. 만국의 서름을 면하려거든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거든 정력과 인력과 물력을 광복군에게 바쳐 일본을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을 완성하자라는 김구 주석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의결한 태극기입니다. 현재의 태극기와는 다르게 태극의 파랑색이 위쪽에 있고 괴의 위치도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태극기는 1930년대 미국 워싱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42년 독립운동을 펼치던 이승만 박사가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던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만찬 때 사용했다고 알려진 태극기입니다. 1943년 8월 인도에 주둔한 영국군에 파견된 한국광복군 인면전구 공작대 대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입니다. 사괴의 배열이 골리건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면전구 공작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인도와 미얀마의 국경지대인 임팔전선에서 연합국인 영국군과 공동작전으로 일본군과 직접 대일 항전을 벌였던 유일한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1945년 8월 광복 직후 중국 중경으로 귀환했습니다. 1944년 김구 주석이 대한민국 광복군 대원으로 활동하던 장준하에게 하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태극기입니다. 장준하가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1975년 이화여대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광복군에서 활동하던 문흥명이 1945년 2월경 동료 이정수로부터 선물로 받아 간직했던 태극기입니다. 1946년 1월 문흥명이 다른 부대로 이임하자 동료 대윈들이 조국의 완전 독립을 염원하는 글귀와 서명 등을 남겼습니다. 조국 광복의 환희, 바람직한 국가상, 독립국가에 대한 염원 등이 적혀 있습니다. 사괴의 배열이 건골리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 군정 시기였던 1946년 3.1절에 경남 진해시 해군관사에 개양되었던 태극기입니다. 사괴의 배열이 건골리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 대한민국 육군 유관종 소위가 호남지구 진격작전 때 사용한 태극기입니다. 전쟁 중 긴박한 상황에서 손으로 급히 그린 것으로 보이며 백두산의 태극기를 휘날리겠다는 각오와 무은장구를 염원하는 문구가 씌어 있습니다. 이 태극기는 당시의 전투 경로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 수복전투 중 한 시민이 미국 해병대원 버스비어에게 준 태극기입니다. 버스비어는 이 태극기를 전쟁 기간 내내 군용 트럭에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으로 가져가 보관하다가 2005년 11월 경기도 하남시에 기증했습니다. 사괴의 배열이 건골리감으로 되어 있으며 일장기를 태극기로 고쳐 그린 것으로 보이는 태극기입니다. 6.25 전쟁 발발 후 조국의 전쟁터에 나서고자 의용병으로 지원한 제1동포 학생 의용병들이 출전 전에 각자의 각오와 서명을 넣은 태극기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 지원용사 11명이 서명한 태극기입니다. 태극 둘레에 무은장구라고 적혀 있고 학도병 지원용사들이 전쟁터에 가기 전 태극기에 한마디씩 비장한 각오를 써서 남긴 태극기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주시 지역에서 자원한 19명의 학도병들이 서명을 남긴 태극기입니다. 학도병들의 굳은 의지와 각오가 태극기 바탕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 당시 육군 특무상사였던 이철이가 지니고 있던 유품 태극기입니다. 내 귀퉁이에 사변 폭발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태극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북한군의 남진 경로가, 왼쪽은 국군의 북진 경로가 각각 적혀 있어서 한국전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부산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부대의 학도병으로 자원한 건국대 법정대 학생들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 몸바칠 것을 굳게 맹세하며 서명한 태극기입니다. 생사를 넘나들던 전쟁터에서 고이 간직되어 온 태극기입니다.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젊은 군인 용사들이 전쟁터 출정에 앞서 조국 수호를 맹세하면서 서명한 태극기입니다. 무은장구, 화랑도, 영웅 등의 글자가 선명합니다. 1950년 9월 15일 미국 해군함정 르로이 엘킨즈 장군호에 탑승하여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한 미 해병 노디가드가 소장했던 태극기입니다. 거는 사람, 고는 땅, 감은 하늘, 이는 자연이라고 표기한 것이 이색적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덕적도 출신인 송조호, 송인호 형제와 전우들이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미군에게 감사의 뜻으로 전달한 태극기입니다. 정사각형의 태극기로서 지금의 태극기와는 태극과 사괴가 좌우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에서 1951년 시기 함경도 지역으로 북진했던 유엔군이 소장하고 있던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뒷면에 당시 유엔군의 이동지역이 적혀 있고 우리나라 지명의 영문 대문자 표기가 특이합니다. 1953년 한국전쟁 시기 거제도에 수용되어 있던 북한군 포로 가운데 북송을 거부한 반공포로가 만든 태극기입니다. 1953년 6월 18, 9일에 단행된 반공포로의 석방은 대한민국이 주권국임을 내외에 천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태극기에는 이렇듯 많은 질곡의 역사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국기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어려웠던 시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고 국민들의 역량과 의지를 한데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2024년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여 태극기에 담겨진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